주로 각 유형별 세 번째 문제 위주로 할 거야. 대부분이 거기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맞지? 지금 봤을 때 다른 것도 필요한 것들은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봅시다. 해마다 난이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봐야 알겠죠? 일단 거기 7단원 원순열 72쪽 1번, 2번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얘들 3점 난이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번 거의 이래. 예,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건 거의 4점짜리 난이도긴 한데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번이야. 루트 3인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거기에다가 정삼각형 두 개를 포개서 만든 그지? 포개서 만든 도형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그림 그려져 있는 설명이고. 자, 지금 보면 중간쯤에 이 도형이 13개 영역에 서로 다른 10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 이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6개의 정삼각형에는 그게 누군지 알겠니? 한 변의 길이가 1인 6개의 정삼각형에는 그 안쪽에 들어있는 별 모양의 끝에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칠한다. 맞지? 그 다음에 가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과 한 꼭지점만을 공유하는 6개의 이등변 삼각형에는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칠한다. 네. 그 다음에 이때 가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과 공유하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2인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 나가겠지. 이게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그거는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에요. 국어 능력의 문제를 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가운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과 공유하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2인 마주보는 두 이등변 삼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중요한 건 얘가 누군지 모르죠. 그지?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2인 마주보는 두 이등변 삼각형. 얘가 누군지 몰라. 이게 위에서 말한 그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6개밖에 없거든.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는 거리가 2인.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2가 어디 부분이겠어요? 맞은편.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려야 되겠구나, 내가. 어? 그리지 않으면 이게 대화가 안 돼. 일단은 좋아. 누가 누군지를 찾는 거를 했다 치자. 그 다음에 색칠하는 순서, 그지? 어떤 색을 뭐 어떻게 칠하고 하는 것부터 정하긴 해야 되는데 이랬지? 지금 일단 여기서 말하는 영역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봅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다가 또 만들었는데 알겠지? 지금 여기 길이가 2거든요. 알고 있니 혹시? 여기가 이 한 변의 길이를 루트 3으로 한 이유는 이제 요 삼각형 요 친구 요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 이렇게 거기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확통은 지금 뭐 이 기하를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주보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2인 두 이등변 삼각형 너랑 너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하는 6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6개를 뜻하는 알았지? 이해됐지? 요런 느낌.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어 정육각형과 한 꼭지점만을 공유하는 6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6개 정삼각형이 지금 요거 별 모양 여기 얘네들이 되는 거. 알았지?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등변 삼각형 6개 별 모양 안에 끝에 꼬다리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일자리 6개 가운데는 육각형 하나에서 총 13개가 있는 거지. 알았지? 13개의 그게 그건가.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는 그거야. 그것도 잘 읽어야 돼. 선생님 뭐 10가지를 다 사용하는지 아닌지 몰라서 10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는 원순열로 풀 때 뭐부터 하죠? 기출에서 풀어 본 것들입니다. 가운데부터 칠합니다. 그죠? 가운데 색을 칠하는 경우가 10 가지예요. 가운데 딱 칠해 놨어요. 이제 9개 남았죠?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건데. 맞지?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부터? 이거 기출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할 때도 많이 했었고 뭐 이런 그림이야. 선생님 원순열 설명할 때 많이 하는 많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보면 뭘로 하지? 가운데 원이 이렇게 동심원이 있고 여기가 개념할 때 선생님 많이 예를 드는 그림이 요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지? 안에든 바깥에든 얘들을 칠할 때는 진짜 원순열로 가는 게 맞는데 누군가 칠해지는 순간 원순열은 끝난다.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안에를 먼저 칠하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8개의 색을 칠한다고 치면 내가 안에부터 칠할 거야. 그러면 안에 칠할 4가지 색을 고르고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순열 돌리고 나머지에다가 나열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좀 깔끔하게 순서대로 가해 보면은 6개의 정삼각형에는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칠한대. 그래 깔끔하네. 여기부터 하자. 여기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친구들 여기를 칠해 볼 건데 여기는 몇 개? 9개 중에 6개 색을 고르고 그거를 원순열로 돌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칠해졌어 인제. 다 다른 색이 칠해졌단 말이야 이게. 이제 끝났어. 여기는 다 다른 색이 칠해졌다고. 그지? 1, 2, 3, 4 뭐 5, 6 색 번호로 따지면 이렇게. 그죠? 이미 얘들은 더 이상 이제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다음에 나머지 이등변만 칠하면 되는데 자, 그 이등변 삼각형에는 일단 첫 번째 나 조건 이게 핵심인데요. 서로 다른 3가지의 색을 칠한다. 3가지 색을 칠한다. 그죠? 그리고 3가지 색을 칠하는데 그럼 그 3가지가 남은 거 3가지겠네 그러면. 그죠? 남은 3가지 칠하면 되겠네요. 3가지 칠하는데 그다음에 마주보는 두 이등변 삼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그랬어. 어? 그러면 이 말이네. 여기 칠하는 색이 여기 칠하는 색과 같아야 돼. 그리고 여기 칠하는 색은 여기 칠하는 색과 같아야 돼. 그다음에 여기 칠하는 색은 여기 칠하는 색과 똑같아. 아예 딱 맞아떨어져요. 예, 색이 뭐 추가된 것도 없고. 딱 남은 색깔 3개를 깔끔하게 저기다 칠하면 돼요. 쌤이 지금 몇 가지 색을 사용했습니까? 3가지를 사용했지. 방금 니네 설명할 때. 요거, 요거, 요거. 이거 회전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3팩 돌리면 끝나죠. 3팩 돌리면 끝나요. 알았어? 여기 들어가는 색은 3팩 돌리면 끝나. 알았니? 됐지? 3팩.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야. 나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알았지? 이해했습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요거 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게 3번 문제가 되겠고. 알았지? 그다음에 중복순열에서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중복순열에는 그게 나오는데. 중복순열이 뭐야? 파이잖아, 파이. 그지? 중복순열은 주로 어 중복순열은 이제 함수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함수라는 게 이제 대응 관계. 알았어? 물론 중복순열 아니어도 함수는 나와요. 함수는 나오는데 이제 중복순열에서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뿐이야. 함수인데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서로 다른 거에 대응을 시키는 관계가 많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집합 개수. 집합 개수. 그죠? 어떤 두 집합을 만드는데 또는 세 집합을 만드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원소들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 집합 A, B, C가 있으면 이 원소들을 집합에 대응시키는 그러니까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함수가 어렵다고 함수로 바꾸는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맞지? 함수로 바꾸는 게 차라리 예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그냥 저것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건 진짜 쉬운 거야. 저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걔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일단 6 번을 볼게요. 6 번. 6번 보겠습니다. 6 번하고 7 번인데 7 번이 중요하겠죠. 7 번이 집합 순서상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집합 2 개짜리 우리가 많이 했고 3 개짜리가 나와 있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6번 봅시다 일단. 자 6 번 함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치? 일단 함수 요게 요렇게 함수 문제 나온 김에 다시 이야기해 주면 함수 문제는 선생님이 푸는 방법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여사건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많다 그랬어?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가 아닌 걸 빼는 거지. 전체 함수 중에서 빼는 게 아니고 알았어? 함수 문제가 이제 함수든 아니든 뭐 대부분 함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가, 나로 조건이 나눠져 있다. 이걸 만족하는 뭐 그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확률도 마찬가지야. 6건이 있으니까. 가를 만족하는 걸 구해요. 물론 근데 가가 아니어도 돼. 나부터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가 조건이 쉽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가하고 나중에 니네가 봤을 때 좀 더 구하기 쉽고 좀 포괄적이다라고 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구하세요. 얘를 만족하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하고 나의 교집합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가를 만족하는 애들하고 나를 만족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 조건, 이 박스가 있다는 건 여길 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가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든 가를 만족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을 제외시키든 어쨌든 나는 무조건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로 가야지. 이 전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여길 다 빼야 된다고. 너무 빡세지. 알았어?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것들 이야기. 뭐 아니면은 직접 구하는 게 최고긴 한데 봅시다. 어떤가?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x의 원소가 소수일 때 fx도 소수다. 그러니까 소수는 소수에 대응이 돼야 된대요. 예. 그다음에 집합 x의 원소가 소수가 아닐 때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설명 방법으로 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쉽네요. 그지? 어차피. 그냥 하하고 나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어? 소수냐 아니냐로 이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1, 2, 3, 4, 5가 1, 2, 3, 4로 갈 때 1, 2, 3, 4로 갈 때 소수 2하고 3하고 5는 소수로만 가는 거고. 그지? 그다음에 소수가 아닌 놈들은 소수로 가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그지? 소수가 아닌 놈들은 어디로 가라 했어? 4의 약수에 가랬잖아. 4의 약수에 가래요. 가는 거죠. 각각 대응을 좀 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이해했어?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쌤이 이 함수가 치역이 1, 2, 3, 4다. 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오케이? 치역이 1, 2, 3, 4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룰 그대로 가는 거야. 소수는 소수로 가야 돼. 소수가 아닌 건 4의 약수로 가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이걸 개별로 따져가지고 이게 지금 두 개가 딱 완전 찢어지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그냥 곱하면 끝나 이 문제는. 알았지? 깔끔하다고.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하는 거지. 치역이 1, 2, 3, 4고 싶은 거지. 치역 1, 2, 3, 4고 싶은 거야. 내 맘이야. 알았지? 치역 1, 2, 3, 4고 싶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 여기서 동그라미 두 번 친 게 누굽니까? 2죠. 2는 굳이 1, 4 이 둘이 고를 필요가 없어. 그지? 이미 이 룰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론 이제 원소 개수를 좀 늘려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6개까지 늘려야 되긴 한데 방법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소수가 소수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때 요 소수 치역 있잖아. 치역에 해당되는 치역이 전체라고 쌤이 세팅했잖아. 그럼 치역에 해당되는 소수 누구? 2하고 3이 알았어? 선택을 이 아이들은 무조건 선택 한 번씩 이상 받아야 돼.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2하고 3하고 5가 누구 몇 개를 골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알았어? 물론 현재 이 상태로는 2 하고 3 하고 5가 소수만 고르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한쪽에 이렇게 다 몰리는 경우는 안 돼 어차피. 그죠? 아니면 뭐 치역을 뭐 하나 줄일까? 뭐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6 까지 오면은 그때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쌤이 하나 늘려야 된다는 거야. 6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2, 3, 5가 알았어? 2, 3, 5가 2 한테 가느냐 3 한테 가느냐 2, 3 한테 가느냐로 나눠서 풀어야 돼. 알았어? 머리 써. 이해됐지? 어? 2, 3, 5가 굳이 말 안 되는 거 버리면 돼. 2, 3, 5가 2 한테 가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4의 약수니까 그러면은 3은 선택을 아무도한테 못 받네. 아 그러면 이건 빼. 그다음에 2, 3, 5가 그래서 아까 쌤이 동그라미 2번 친 거 이야기한 게 그거. 3 한테 다 몰리는 경우. 그러면 1, 4, 6이 어떻게 대응되면 돼요? 1, 2, 4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이해됐어? 이렇게 침착하게 하시면 이 정도 3점 27번 정도 되겠죠. 방금 이야기한 요 문제는 27번, 28번까지 안 가. 아무리 쉬워도 이런 거 28번에 내면. 자, 7번 갈게요. 순서쌍인데 얘는 3개짜리구나. 집합 개수는 순서쌍 어떻게 구하지? 뭐부터 출발이야? 뭐부터 출발이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부터 출발이야. 그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부터 출발. 음. 그래서 만족하는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돼. 자, A 합집합 B가 3개다. 근데 여기서 이 박스를 읽기 전에 항상 그것부터 봐야지. 이 집합이 A, B, C가 공집합이 아닌가, 서로 다른인가 무조건 확인하세요. 그런 조건 있니? 그런 말은 없지? 그지? A, B, C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원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어떤 원소가 어디 영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나눠서 하라 그랬죠. 전체 있으면 봅시다. 어디 A 합집합 B 그래. 근데 결정적인 게 A 교집합 C가 없어. 야 원래 집합 3개는 국룰이 뭐냐면 요거죠 이거. 그지? 3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세팅하는 게 국룰인데 얘는 봐봐.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게 없다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러면 3개짜리 교집합도 없어. 뭐하러 이렇게 해. 그냥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되지. 알았지?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다 겹칠 수 있는 게 누구야? B죠. 그죠? 그러면 A하고 C가 지금 교집합이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일단 그려야지 이렇게. 알았어? 이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리지 않냐? 그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게 아니야. 자, 비교집합 C에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로 원소를 갖는다. 어디? 여기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에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 홀수 넣어놓고 시작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들어가는 홀수랑 겹쳐버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였어? A 합집합 B가 3개라고 하지 않냐? A 합집합 B가 3개다. A 합집합 B가 어디야 지금? A 합집합 B는 여기죠. 그죠? 여기가 몇 개? 3개다. 알았어? 잠깐만. 정리한 대로. 그지? 이런 상태 지금 집합들인데 1부 2, 3, 5, 7로 그냥 만드는 거니까. 알지? 2, 3, 5, 7로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경우의 수라서 좀 많을 수도 있어. 원소는 적지만. 알았어? 그래서 얘를 자, 근데 이것도 직접 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만족하지 않는 걸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봅시다. 2, 3, 5, 7 7이 여기 들어가요 이제. 알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예. 좀 케이스가 생기더라도 여기 기억 맞지? 이게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의 원소 개수. 맞지? 근데 개수만 정하면 안 돼. 개수하고 종류를 같이. 알았어? 뭔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왜냐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더 해도 되냐면 적어도 하나라는 말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하면 돼요.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 두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을 때 전체는 뭘로 해라? 둘 중에 하나로 하고 나머지를 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렇게 되는 A, B, C를 다 구해서 그러면 기억 니은을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니은의 합집합을 빼야 되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은에 해당되는 거. 저기 A, B 합집합 B가 원소가 3개인 건 쉽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A 합집합 B의 원소가 3개인 A, B, C의 순서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기억의 반대가 뭐냐? 홀수가 없는 경우를 빼셔도 되는데 이해됐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직접 한다 치면은 원소의 개수를 근데 이건 둘 다 해봐야 돼. 둘 다 연습해봐야 돼. 알지? 이건 이런 건 다 연습이니까. 그럼 문제 2개 푸는 거야. 2번 해보면. 그래서 쌤이 일단 먼저 종류를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간단한지. 일단 원소 개수랑 종류로 다 따진다는 거는 쉽진 않아. 그냥 원소가 지금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빡센 건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갖고 있는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3하고 7. 그래서 여사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3하고 7 없이 2하고 5가 여기에 되는 경우가 더 적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케이스 나눠야 되겠지만 자 3하고 7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2개인 거, 3개, 4개 이렇게 해볼 건데 중요한 건 이거 안 돼요. 그죠? 네, 당연히 왜? A 합집합 B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공집합이 아니야. 서로 달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원소 개수가 몇 개 없어서. 근데 변형을 하면은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데 원소 개수 좀 늘리기도 하겠지. 그럼 더 빡세지긴 해. 원소 개수 3개. 자, 이때는 원소 개수 하나인 건 누구겠냐? 홀수 하나겠지? 그래서 홀수 하나를 고릅니다. 이 C를 해요. 홀수 한 개 고른 거예요. 알았지? 그럼 홀수 하나 골라놓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원수 하나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미 원수 하나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부분, 쌤이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는 뭐냐면 A 합집합 B에서 뭐가 제외된 거냐면 B 교집합 C가 제외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를 몇 개? 2개를 골라야겠지. 그죠? 그래서 남은 3개에서 2개를 골라요. 그 다음에 그 2개의 원소를 여기에 영역 하나, 둘, 3개의 영역에 이제 집어넣는 경우. 알았어? 그럼 2개의 원소한테 물어본다고. 너 어디 갈래? 이거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지? 3의 제곱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3의 제곱. 알았어? 이해됩니까? 남은 원소가 몇 개예요? 항상 하나죠. 왜냐면 A 합집합 B가 3개니까. 남은 하나의 원소의 거치는 어디입니까? 여기 하면 여기겠죠. 2가지가 돼서 마무리가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거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안 해보면 이 방법을 연습을 못 하잖아. 이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거 책 푸는 게. 요거는 2개야. 케이스는 2가지겠죠? 홀수 하나, 짝수 하나, 홀수 2개. 이렇게. 알았어? 근데 이게 몇 가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아 보이지만 카운트하면 몇 개 안 돼서 그냥 직접 해보기도 하라고 한 거예요. 알았어? 여러분들 이 책에 지금 공간이 이 정도면 뭐 근데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7번에는 포스트잇 됐든 뭐 종이 잘라 붙이든 패드에다 하든 뭐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알았어? 어쨌든 이 문제는 2가지로 꼭 풀어보라고. 알았지? 분명히 이야기했어. 어? 알았어? 그러니까 둘 중에 최적의 방법이 뭔지도 알아도 하라고. 알았니? 그게 연습이 되니.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건 확통해서 제일 중요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카운트하는 거. 이거 안 그러면 느려요. 안 그러면 느리다고. 응? 알겠지? 저기 수리논술 저쪽 B반 저기 뭐냐
기하 확통까지 하는 애들 쌤이 저번에 숙제로 내준 그 이게 확통이 있거든. 근데 그 확통이 지금 내가 니네한테 던져줘도 되는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 조건부 확률을 이랑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섞여 있는 문제. 응? 그거 조금 간단하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한양대 상경계 논술 확통 문제랑 난이도가 똑같아지는. 얘네 분명히 아마 피똥 쌌을 거야 하면서.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걸 많이 연습해 본 사람들은 그게 되고 익숙하고, 그지? 자, 두 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내가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그지? 홀, 홀, 홀짝 이렇게. 됐지 뭐. 뭐야? 홀, 홀이면 뭐야? 한 가지죠? 그지? 홀, 홀. 3, 7. 홀짝은 네 개지. 홀수 중에 하나, 짝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알았어? 머리 쓰라고, 이렇게. 됐지? 어쨌든, 여기 원소는 두 개인 거야, 그지? 그 원소 하나 남았지?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또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시면 돼요. 음. 만약 나한테 선생님은 그러면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A 합집합 B 요걸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야, 둘 다 짝수인 거를 여기 저기 있는, 근데 이게 둘 다일지 아닐지는 몰라. 하나일 수도 있고. 그지? 그걸 빼실래요? 아니면 직접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고민 안 합니다. 전 직접 해요. 얼마 안 되거든요. 해도. 알았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길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게 느린 거야. 이게 느린 거야. 이- 저, 뭐, 알람이야, 전화야. 알람이야, 저런 아까비. 이 시간에 누가 널 찾으면 참 기분. 알람, 잠깐만, 알람이요? 아, 원래 토요일에 11시 오니까. 자, 됐죠? 7번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될 거. 그 다음에 뒤에 74쪽 봅시다. 알파벳 나열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10번까지는 그지? 왜냐면 일부분이 순서가 정해지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같은 원소로 놓고 그냥 하라 그랬죠. 2는 U보다 앞에 나열한다. 어떻게 하면 돼? 2하고 U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5가 있구나. 뭐 그냥 X라고 생각하고 그지? 놓고 그냥 나열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거를 하시면 돼요. 맞죠? 11번으로 갈게요. 우리는 여기 유형에서는 11번을 대표로 볼 건데 일단 사과 3개, 5개, 귤 4개. 근데 밑에 빨리 보면은 확인만 해. 같은 종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과가 들어가는데 그 사과가 몇 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과랑 귤이랑 감은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다. 12개의 과일을 일렬로 나열해서 그러면 어차피 사과 5개를 전부 다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X 5개. Y 4개, Z 3개 이런 느낌. 첫 번째부터 5번째 과일을 첫째 날의 간식으로, 6번째부터 9번째 과일을 둘째 날의 간식으로, 10번째부터 12번째 과일을 셋째 날의 간식으로 정의로 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간식에 모두 사과와 귤과 감이 적어도 하나씩 들어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예.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몇 개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그냥 나열을 쭉 해. 아까 말한 대로 X 5개, Y 4개, Z 3개를 나열을 했는데 그 쭉 나열한 것 중에서 앞에 몇 개? 5개 아니야? 앞에 5개. 그다음 몇 개요? 여섯 번째부터 9번째.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 4개. 그 마지막은 3개. 그렇게 해서 처먹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간식에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과가 5개다 보니까 이제 뭐 나열하다 보면 첫째 날 사과 먹고 둘째 날 한 가지만 좀 먹을 수도 있고 두 가지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를 했냐면 이거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
이게 쉽게 해결되는 이게 좀 약간 편차가 클 것 같거든 11번은. 아이디어 빨리 캐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씨 이거 어떻게 나열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볼 때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모두 자 사과와 귤과 감이 그러니까 X, Y, Z가 모두 하나씩은 들어 있게 만들어 보자. 예. 이해됐지? 그런 거네요. 오케이? 음 그러면은 보자. 보자. 이거를 잘 생각해 봐. X가 5개가 있잖아. Y가 4개가 있잖아. Z가 3개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주머니에 5개를 넣어야 돼. 두 번째 주머니에 4개를 넣어야 돼. 이게 둘째 날, 첫째 날이 이거야. 3개를 넣어야 돼. 그지? 그런데 여기 안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씩은 들어있게 만들고 싶은 거지. 알았어? 음. 됐죠? 그럼 이게 과연 몇 가지가 될 수 있을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여기 안에도 원소가 많아서. 근데 여기다가 X를 생각해 결국에는 이게 그 중복조합의 기본 원리랑 비슷한 느낌. 여기에 잘 봐. 따로따로 볼까? 여기에 X가 하나 이상 들어있어야 되지. 여기에 Y가 하나 이상 들어있어야 되지. 우리 그거 할 때 어떻게 해? 넣어 놓고 시작하지. X끼리는 똑같잖아. 넣어. 알았어? 그다음에 Y도 넣어. 나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나열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문제에서 살짝 어그로를 끈 건데 이거를 전체를 나열했대잖아. 그지?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을 했대잖아 이렇게. 맞죠? 5, 4, 3이니까 얼마야? 12개냐? 2, 4, 6, 8, 10 하나 이렇게 나열했대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 5개 이렇게 잘라서 먹었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확통은 그거에 낚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해라, 이렇게 바꿔서 해라 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카운트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그로를 끈 것도 있고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거일 거예요. 보통 이게 의도한 거예요. 보통 수능도 그렇고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너무 '와 이거는 이거 나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좀 생각을 바꿔.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 일단 얘들이 다 똑같구나. 얘들이 다 똑같고 얘들이 다 똑같다. 그럼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 버리니까 어려운 거야. 아 그러면 첫째 날 먹을 과일이 5개가 필요해. 근데 거기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X도 Y도 Z도 하나씩 들어 있어. 하나씩 넣어. Z도 하나씩 넣는데 Z는 3개라서 봐봐. 벌써 해결되잖아. Z 끝. 자, Y는 4개니까. Y는 4개니까. 어디에 Y가 들어갈지를 골라주면 되는데 여기 안 되겠죠? 이미 찼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게 X 몇 개니? X 2개 남았고 Y 하나 남았거든.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몇 개, 2개 하나 분배를 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첫째 날 각각을 몇 개씩 먹을지 해놓고 그 안에서 나열하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돌리라고. 이 안에서 돌리라고. 전체 돌려서 자르라고 하면 어렵다. 문제는 그렇게 하라 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나눠. 근데 야 쉽잖아. 어때? 지금 봐봐. 2개 들어갈 자리를 뭐하러 고르냐. 여기 지금 몇 자리 남았니? 한 자리, 2개 남았지. 아니 나열 전이야. 나열도 그때그때 다르겠죠. 원소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게 누가 아니면 누구겠어? X 아니면 Y겠죠? 그럼 이렇게 팀을 나누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알았지? 이거는 이렇게 찾아야지 직접 찾으면 안 돼. 만약에 이게 이 생각을 했다 쳐. 나는 처음에 5개를 알았어? 이제 3가지 다 넣어 가지고 만들어 볼 거야까지 생각했어도 그냥 직접 찾으면 절대 안 돼. 왜겠어? 얘는 다행히 지금 2가지밖에 안 나왔지. 근데 만약에 이게 최대 4가지, 5가지까지 나올 수 있거든. 6가지가 넘어가면 좀 무식한 문제가 되는 거고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쌤의 경험상 이제 보면은 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노가다로 이렇게 순서상을 찾아 이게 지금 30번 난이도겠니? 아니지. 기껏해야 28번 되면 29번 구겠다. 28이 오히려 어려우니까. 29가 기껏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미적분하고 격차가 벌어지던가 미적분도 엄청 쉽던가 29가. 뭐 이번 6월, 7월에 다 그렇잖아요. 28 아니 29 둘 다 쉬웠어. 그런 느낌이면 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세 가지, 네 가지, 맥시멈 다섯 가지. 근데 이게 6, 7가지 넘어가면 이제 논술 문제가 되는 거거든. 논술 문제는 답안지가 이만하니까. 알았어? 응? 다 봤어? 내가 지금 여기서 논술 얘기하는 거는 인문 논술 이겠냐? 술이겠냐? 상경계 아니냐? 약수령 아니면? 약수령이 확통이 나오냐? 안 나오잖아. 상경계겠지. 상경계도 몇 개 안 돼. 왠 줄 알아? 저렇게 내는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한양대. 알았어? 딱 두 문제. 답안지 크게 알아? 그냥 한 페이지야 그냥. 알지? 쌤이 술논술반 애들도 한양대 시험 볼 때는 나도 답안지 주기 편해. 어떻게 주는 줄 알아? 이거거든요. 한 문제, 두 문제. 끝. 그래도 수학은 작지. 원래 A3로 줘야 되는데. 그 그럼 내가 이렇게 보관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A3를 스캔해서 첨삭해서 A4로 주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A3를 줄여서 그럼 요만해지겠죠? 물론 저보다 더 크긴 한데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이제 6가지, 7가지 넘어가겠지. 개쌉 노가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는 기껏해야 4가지 정도, 3가지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이건 너무 쉽고요. 그죠?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y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y가 들어갔다 칠게요. 나열하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해가지고 하시면 끝이에요.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번에 여기 x 있고 여기 y 있는 경우. 왜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지금 개수가 다르니까. 맞지? 그렇게 하시는 게 11번. 정리 잘해놔. 알았어? 여기서 교훈이 뭐야? 억울에 끌리지 말라고. 알았지? 절대로. 절대로.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빠르게 보고 쉬었다 할 테니까. 그 다음 최단거리는, 에이, 14번은 그,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정사각형의 4변 중 적어도 한 변을 반드시 한다. 자, 최단거리. 지금 이게 우리가 앞부분이라서 중간고사 때 내신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뭐 모의고사에 나올 때나 이제 구경을 해서 쌤이 지금 다시 짚어주는 건데, 최단거리에서 조건이 붙은 경우 있잖아. 최단거리 문제에서 최세계! 최단거리 문제에서 조건이 붙는 경우,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 조건이 있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지나야 하는 포인트 또는 지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경우. 오케이? 네, 그런 경우에는 알지? 안 적을게요. 말로.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이 점을 오기 전에 점을 봐야 돼. 응? 항상 사거리잖아 이게. 물론 삼거리도 있긴 하지만 두 계절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점이 주인공을 치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 들어오는 곳. 들어오는 곳을 봐야 돼.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올 것이냐를 보고 그 다음에 가는.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있죠. 직진 안 돼요. 뭐 좌회전 안 돼요. 뭐 이런 거. 나가는 길 따로 이렇게 나가는 길 따로.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중간에 애매한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을 반드시 지난대잖아.
그러면은 야 한 변을 내가 지금 이 전체 안 그릴 거야. 거기 색칠된 게 이거야. 그럼 어디를 보라고? 이 전. 어? 이 전. 이 전. 이 전. 알았어? 이게 지금 색칠된 거라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지나기 위해서 그 전에 와야 하는 점들만 쳐다보시면 돼요. 내려오지 않잖아. 뒤로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 친구들 거기다 표시할 수 있죠? 어디인지 알죠? 이 점들을 이제 A, B, C, D라고 쌤이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게. 니네는 적지 마. 풀 때는 하지 마. 알았어? 쌤이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봐. 그다음 쌤이 두 번째 표시한 게 뭐였어? 여기. 그리고 다음도 보라. 그지? 다음. 그러니까 다음이 필요 없다. 여기만 가면 된다. 그럼 뭐 생각하지 말고 볼게요. 근데 꼭지점을 지나야 되냐? 모서리냐? 그 차이죠. 왜냐면 꼭지점이면은 예를 들면 A에서 왔지. 그러니까 여기를 왔어.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n 가지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에? 여기를 왔고 그다음에 한 가지지. 그다음이 풀이 이 정사각형을 꼭지점 뭐 최소 꼭지점을 뭐 지나든 그렇게 나오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모서리라고 그랬지. 그지? 준성아 여기 가다가 우리 이렇게 부딪히잖아. 모서리 부딪혔다고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물론 우리가 아씨 나 꼭지점에 이렇게 하진 않아. 우리 집에서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제가 엄격하게 지도하는 편입니다. 그거 모서리 아니고 꼭지점인데 피곤하겠죠. 괜찮아. 그 우리 딸한테 안 그러지 당연히. 우리 딸도 모서리랑 꼭지점 알아. 그 학습지에서 했어. 내 와이프한테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죠. A를 왔어요. 그 다음 무조건 지나는 길을 하면 어떻게 돼? A를 왔어. 어떻게 가야 돼? 쭉 여기까지. 그지? 모서리 그잖아. 한 변을 반드시 지난다 그랬잖아. 이해됐니? 한 변을.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변을 지나요. 그러면 여기로 와서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는 거.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됐니?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여기를 가야 되겠지 일단은. B가 여기 가는 거는 하면 안 돼. 왜냐면 A 가는 거 이미 포함이 돼 있으니까 B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그 다음은 상관이 없겠지. 왜? 최단거리로 가려면 위로 가든가 옆으로 가든가인데 이건 무조건 변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알아서 자동으로 지나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보면 될까요? C도 상관없겠죠, 님들아. C도 위로만 올라가면 끝이겠죠. 여기까지 가까이 오는 경우의 수는 다 계산하세요. D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 거 하나. 그 다음 어때? 요거는 얘도 아까 A랑 똑같네. 무조건 어때야 돼? 위로 가야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중복조합. 쌤 일단 됐냐? 29 확률까죠? 일단 오늘 일단은까지만 좀 하고 통계 추정을 좀 보게. 어디 중복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복조합은 네. 뭐 17번까지는 무난한 내용이고 그지? 대신에 17번 할 때 6개씩 있으니까 8개 공을 선택할 때 일곱 그지? 부정방정식 만들면 7개 선택하는 거랑 8개 선택하는 걸 제외시켜야 돼. 알았지? 그것만 17번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18번 볼게요. 18번. 여기도 아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거야. 중복 조합의 계산이 좀 주로 쓰이면은 28번처럼 돼 있는 거. 아까 우리 그 과일 문제도 보면 처음에 그걸 구성하는 건 중복 조합의 원리였어. 그지? 개수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거니까. 같은 종류 도시락 7개, 같은 종류의 음료수 9개, 같은 종류 초콜릿 4개를
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개수 적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상자 4개 나눠 넣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전체를 섞으면 안 되죠. 각각을 따로따로 H로 풀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각 상자에 하나씩 하면 되겠다. 각 상자에 도시락을 적어도 한 개씩 넣는다. 그러면 7개를 어때? 4개의 상자에 하나씩 넣으면은 뭘 넣어야 돼? 더해서 7 되는 거, 그지? A, B, C, D 더해서 7 되는 거 푸는데 하나씩 넣어 놓는 거니까. 알았어? 그럼 몇 개 남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3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예, 그걸로 해서 푸시면 일단은 도시락은 됐고. 각 상자에 넣는 음료수의 개수는 도시락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러면은 자, 여기도 근데 보면은 음료수가 좀 많으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봅시다. 아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참고해서. 일단은 도시락은 지금 7개가 있어. 그럼 이거를 4개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할게요. 몇 H 몇이야? 4H 3이죠? 맞습니까? 됐죠? 정신 차려. 왜 4H 3인지 알죠? 하나씩 넣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자 A, B, C, D가 있어요. 도시락이 7개니까 하나 넣어놓고 그지? 나머지 3개를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이제 분배를 한 거지. 그럼 여기에 2개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전체가 3개고 2개고 하나로 예를 들어서 상황을 정리해 보는 거야. 니네가 풀 때도 이렇게 복잡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나 조건 볼게요. 음료수가 지금 9개가 있거든. 음료수가 9개가 있는데 이 9개가 좀 넉넉하잖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도시락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도시락 이 개수 이상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만약 실제로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넣었잖아. 그럼 A 상자에 도시락 3개를 넣었지. 어쨌든 음료수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여기다가 몇 개가 됐던 간에 음료수를 넣어 놓겠지. 일단은 맞춰 놔야겠지. 음료수를 3개를 깔고 시작해. 얘는 몇 개? 2개, 하나. 그러니까 이 7개의 도시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든 기본적으로 그 도시락의 개수만큼을 깔아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 그지? 그 몇 개를 무조건 넣어 놓고 시작하겠어? 쌤이 지금 예로 들었지만 어쨌든 합치면 다 몇 개? 7개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몇 개? 2개를 이제 A, B, C, D 넣는 거니까 이제 도시락은 몇 개가 되는 도시락은 4H 2가 일단 될 거고 나머지 2개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느낌. 각 상자의 초콜릿 봐봐. 다에서는 도시락이랑 음료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초콜릿은 별개로. 예. 각 상자의 초콜릿은 2개 이하로 넣는다. 그러면 2개 이하니까 초콜릿 지금 4개거든. 그지? 초콜릿이 4개야. 초콜릿이 4개인데 얘들은 2개 이하씩 넣는다. 4개인데 상자가 4개인데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몇 개씩 넣을지 고르셔도 되고 이거는 그지? 아 4개밖에 없는데 2개 하나 또는 하나 또는 2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그다음 6건 알았어? 예. 초콜릿 4개니까 나라면 6건으로 할 것 같은데 왜냐? 이 뭐 상관이 없긴 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2111로 하나 직접 하나. 근데 만약에 이거에 6건이라고 치면 뭐야? 한 상자에 4개 넣는 거. 몇 가지야?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가 뭐죠? 여러분들? 4H 4겠죠? 전체가 거기서 자 아닌 거 그럼 4개 아니면 3개겠지. 4개 무슨 말이야? 상자 4개 중에 어느 한 에다가 그냥 몰빵한 거지.
네 가지네. 상자 고르는 거. 그다음 세 가지면 세 개 넣는 상자가 있으면 3, 1이겠지. 그죠? 맞아? 그러면 3, 1, 0, 0이겠지. 그럼 뭐야? 어떤 상자는 세 개, 어떤 상자는 하나. 나머지는 빵개 냅두고. 그럼 뭐야? 4P 2죠. 왜 4P인지 알겠냐? P 오랜만에 보냐? P를 오랜만에 본다. 나는 P랑 좀 어? 아니다. 나는 응? 나는 P랑 좀 안 친하다. 해도 전혀 문제 없어. 어? 그러니까 초콜릿을 넣는 두 상자를 고르는 거지. 그중에 한 놈은 세 개, 한 놈은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굳이. P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넘어가. 다음. 어디 보자. 그다음에 뭐 19번은 W 기준으로 하는 게 국룰이니까 이거는. 그죠? 19번은 넘어갈 거고. 그다음에 20번도 좀 이상한 놈이 누구야? Z죠. 그죠? 약간 그러니까 돌연변이처럼 생긴 놈 기준으로 풀면 돼. 그냥 이런 거는. Z 기준으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 딱 봐도 그렇게 생겼구만 지금. 예, 21번도 무난한 문제. 이항 정리를 봅시다.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 식상하다. 많이 식상한데 이거. 25번은 이렇게 거듭 제곱이 합으로 돼 있는 건 쌤이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신 할 때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딱 정해.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한 가지로만 해 그냥. 알았어? 자, 지금 20번이죠? 20번 유형. 20번 유형. 요거 그지? 거듭 제곱의 합 하나씩 하는 게 아니야. 무식하게 풀지 말고 뭘로 알아서 내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라야지. 난 이렇게밖에 계속 수업 안 해. 얘는 무조건 뭘로 하라고? 등비수열의 합. 어디서 뭐 근본 없는 방법 갖다가 뭐 이게 지금 몇 제곱 해야 돼? x 6제곱이니까 또 1 플러스 ax의 25번이야? 좀 25번 뭐지? 이 노안이 왔나? 그 1 플러스 ax의 5제곱까지는 안 나오니까 버리고 그럼 뭐 개나 소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6제곱일 때 7제곱일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컨비네이션 하나씩 다 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파스칼 삼각형이더라. 이런 이상한 어? 이상한 방법 쓰지 마시고. 등비수열의 합. 자, 1 플러스 ax. 그죠? 1제곱부터 9제곱까지인가요? 1 플러스 ax의 9제곱까지입니다.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ax분의. 그죠? ax분의. 항 9개. 첫째 항. 1 플러스 ax. 근데 이거를 좀 해봤으면 맨날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맨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결국에는 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거든. 여기서. 그죠? 항상 이랬는데 맨날 똑같이 하고 있어. 오랜만에 보니까 선생님이 써주는데. 그러면 1 플러스 ax의 전체 몇 제곱? 화살표가 등호하냐? 10제곱에서 x의 몇 제곱? 지금 우리 필요한 거 몇 제곱이야 지금? 전체에서 6제곱의 개수잖아. 그 밑에 ax가 깔려 있으니까 x의 7제곱 개수를 찾아. 그지? 됐니? 일단 그럼 얘랑 나머지면 6제곱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밑에도 지금 누가 있어? a가 있지. 그러니까 이 x 7제곱 개수를 구해서 뭐를 곱하면 돼? a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요 a가. 그죠? 전체 개수니까. 한 마리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끝낼 일을 굳이 넘어갈게. 됐습니까? 정리하시고 된 사람은 29번을 볼게요. 28번까지도 약간 기본 문제여도 질문
있으면 체크를 했다가 개별 질문할 기회가 있을 때 하시고. 방학 때 방학 때 쌤이 단톡에다가 주말에 올려놓을게요. 쌤한테 개별 PT 받으시 하지. 어? 야, PT 받으니까 효과 좋더라. 야. PT 1대1 PT 받을 시간. 우리 와이프 PT 받더니 우리 딸을 번쩍번쩍 들어 뭐. 어? 야, 확실히 근육이 막 생기고 하더만 사람이. 그래서 좀 PT를 받아야 되나? 내가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PT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지? PT 선생님이 엄청 잔소리할 것 같아. 그 시간 쌤이 비는 시간 맞지? 올려놓으면 그 시간에 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던가. 만약 그 시간, 그러니까 쌤이 비는 시간,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이번엔 그래도. 근데 이제 올려놓었는데 내가 뭐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 안 된다. 이번 주 뭐 무슨 요일 안 된다. 올려놓을 텐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쌤한테 미리 이야기하는 거겠지. 쌤 언제 질문하러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월수금이든 화목토든 화목, 화목토, 토요일.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논술 수업이 평일이죠. 호주나 세연아, 그지? 다음 주부터 논술 수업이 평일이잖아. 평일에 월수. 그러니까 토요일은 정규만 하고 쌤 비기도 하고 하니까 물론 필요하면 보충 수업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럴 때 수업 시간에 질문 받을 때 외에 더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그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 음. 자, 29번인데요. 29번. 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 여기도 집합 C의 개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원소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꼭 아까도 집합 문제였고 얘도 막 이런 포함관계 그런 거 나왔고 3개짜리인데 그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선 집합 C의 개수고 앞에서는 뭐 순서상 개수기도 하지만 그런 걸로 구분하실 필요가 없이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 정리하고 나서 보는 거야. 이걸 내가 원소 하나씩 넣는 걸로 할지 알지? 알았어? 자 봅시다. 일단 가에 보면 집합 C의 원소 개수 짝수다. 만약에 순열로 간다고 하면 아까처럼 C의 원소 개수를 나눠서 풀어야 돼. 몇 개, 몇 개, 몇 개. 여기도 막 나누긴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여기도 지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수 있지 않겠니, 얘들아? 근데 A 교집합 C도 있어. 이건 있다는 뜻이잖아. A 교집합 C가 있어요. B 교집합 C도 있어요. 그럼 A하고 B는 어때요? 여기 이미 A, B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A, B도 모르는데 순서상 구하는 거면 아까 앞에서처럼 순열로 해야 되겠지. 각 원소가 여기 가냐 다 나눠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구만 구하면 돼. C를 모르니까 C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중복조합 이항정리 파트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하나만 있을지는 한번 보자고. 자, A가 2, 4, 6, 8이야. 그래. 그러면은 일단 볼게요. A 지금 A, B 교집합 있지? 그러면은 그냥 원래 모양으로 일단 상황을 좀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뭐 영역이 좀 많죠. 그래도 지금 봐봐. 이게 아니다. C는 안 그릴게. 왜냐면 괜히 방금 봤지. 영역 엄청 많지. 그치? 그래서 일단 안 그릴게요. A하고 B만 먼저 그려놓고 나서 C의 원소를 어떻게 넣을지만 좀 볼게요. 알았지? 2, 4, 6, 8이고 3, 6, 9야. 그럼 6이 겹치는구나. 이렇게. 근데 원소가 1부터 10까지네요. 그러면 남은 원소가 1, 2, 3, 4, 5, 6, 7, 8, 9, 10. 예, 이게 남았고. 자, C의 원소 개수가 짝수다. C의 원소의 개수는 짝수구나.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 뭐야?
그죠? 근데 C는 어때? 나의 조건을 이제 말로 해석을 해볼게. 말로 해석해봐 이런다. A랑 C가 교집합이 있어요. 그건 많긴 한데. 나는 지금 C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C에 속해 있는 원소로 이야기를 바꿔봐. C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 누구 원소도 있다. A 원소도 있다. 그지? 효준아, 그지? 집중. 총을 쏴서 적을 사살할 때처럼 집중하라고 새끼야. 알았어? 어? 마우스를 돌릴 때의 집중력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A의 원소도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고 B의 원소도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놈이 저렇게 지금 1, 5, 7, 10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에서 A의 원소가 하나도 없거나 B의 원소 이 적어도가 하나만 있었으면 직접 할 수도 있었어. 아까 쌤이 앞에서 적어도가 있어도 직접 했지. 근데 적어도가 두 개는 힘들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케이스 나누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가지고 벌써 원소도 지금 많잖아. 그래서 전체에서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가 없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A의 원소가 없는 건 저거 안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알았지?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전체에서 빼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케이스가 좀 있으니까 신경 써서 좀 보시고. 자, 그럼 통계의 아까 통계 추정 파트로 갈 건데 일단 기본적인 건 하자. 최근에 쌤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들의 통계적 추정 파트는 기본 개념만 쓰던가 기본 개념을 쓰는 게 대부분인데 일단 신뢰 구간은 외우자고. 아니, 개념 아니었어요. 핑계대지 말고. 야씨 누가 신뢰 구간 아직도 안 외우니? 걔들 나중에 하지 말고. 알았어? 모집단이 뭐야? 전체야. 알았어? 모집단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똑같긴 한데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 그지? 이거 전에 내가 통계 아예 다 들어있는 개념 정리된 거 프린트로 드렸잖아요. 예신 때. 어? 그거 버렸냐? 버리라고 칼라를 뽑아준 게 아닌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다. 했을 때 그 표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알았어?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분산 이런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의 분포야. 알았지? 이 X 바들을 모아놨더니 그들의 평균은 주인공이 X 바를 바뀌어요. 그들의 평균은 뭐로 알려져 있니? 뭐로 외워야 되니? 내가 분명히 닥치고 외우라는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그들의 분산은 어떻게 한다? 모집단의 분산에서 크기로 나누면 끝난다. 이게 안 외워진다고. 이게 안 외워지면은 생윤사문이 지금 한 5점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개 합쳐서 한 10점? 머릿속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우와, 씨, 이거 외우는데. 알았지? 이게 첫 번째 파트. 이게 다예요. 표준 편차는요? 이지라지 마. 나 귀찮으니까 안 쓴다. 루트 쉬우면 돼. 통계적 추정은 내가 개념할 때마다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 이 공식 쓰는 파트. 방금 내가 풀어오라고 한 이쪽 파트가 여기야. 알았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신뢰 구간 파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이러면은 내가 모집단의 평균을 아는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원래는 이 추정 여기 통계 추정 이쪽 파트의 취지는 뭐냐면 모집단의 정보를 모르니까 표본 집단으로 유추하는 거라고. 그래서 쌤이 설문조사 같은 거 예로 들잖아. 알았어? 근데 씨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서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 대신 근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시그마 대신 제곱 대신 사용 가능한 녀석이 누구냐면 S제곱. 이 친구 이름은 어떻게 멘트가 나온다 그랬어 문제 안에서? 보통 n 개든 n 명이든 뭐 그건 구분하겠지. 몇 명 추출 몇 명 추출했을 때 분산이 이렇게 여기에 누가 비어 있어? n 명을 추출했을 때 알았어?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이가 아니라 n 명을 추출했을 때 그들의 분산이라고. n 명을 추출했다는 게 뭐야? 표본이란 얘기지. 표본 분산을 알려준 거야. 알았어? 그럼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을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이 잘못 푸는 경우가 이게 실수라고 보통 하는데 문제 잘못 읽는 게 실수가 아니야. 그게 실력이야. 알았어? 니네 국어 풀 때 문제 잘못 읽거나 빼먹으면 그거 실수니? 그렇게 따지면 다 100점이지. 그지? 문제 잘못 읽은 거, 지문 잘못 읽은 거, 화자의 의도 파악 잘못한 거 전부 다 실수면 다 100점이야. 알았어? 왜냐면 여기는 이게 포인트거든. 그죠? 추출이란 단어를 보고 그러니까는 덤벙대는 거지. X바. 거기서 분산 나오니까 X바의 분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알았어? 얘는 뭘 알려준 거야? 출제자가 양심이 있는 거야. 이런 문제도 있어. 저런 문제도 있고.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그거 대신 이거 쓰라. 원래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아셨죠? 있는 문제야. 많이 나와. 알았어? 분명히 이야기했어. 멘트 잘 봐. 그리고 미쳤다고. X바의 분산 알려주겠냐? X바의 분산을 공식을 외워서 풀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니네 같으면 그잖아.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럴 수 있죠. 안 알려주고 n을 알려주지 않고 X바의 분산을 알려준 다음에 거꾸로 n을 찾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의도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확하게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분산 이 둘을 구분해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됐지? 그래서 요건 S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오는 게 실내 구간.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쌤이 이거 할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디서 온 거다? Z에서 온 거다. 알았어? 공식을 만드는 원리는 간략하게만 써드릴게요. 공식을 만드는 원리는 내가 만약에 99% 추정을 한다. 무슨 뜻이라고? 표준 정규분포에서 양쪽으로 했을 때 이 가운데가 뭐다? 0.9 9니까 이걸 반띵을 해가지고 그지? 여기가 얼마 되게 0.495가 되게 만들면 그때 요 Z값이 여기가 얼마야? 2.58이어서 어? 이 말은 요거 때문에 P의 Z의 절대값이 알았어? 얼마에서 얼마 사이? 절대값을 해줄까? 그래 이게 2.58 이하일 확률이 0.99란 뜻이라고 99%랑 95% 말고 다른 게 나오기도 하니까 알았어? 84%면 여기가 얼마? 0.42짜리를 찾으면 돼. 절반. 알았어?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 통계가 이제 정규분포는 양측 검정이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요. 왜 양쪽으로 자르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어? 정규분포는 원래 검정 자체가 양측 검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건 한쪽만 해. 그러니까 0.5를 깔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 분포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함수만큼 많은데. 우리가 하는 건 정규분포니까 양쪽으로 자른 거야. 그런 거고. 그런 거를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틈도 없죠?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알지? 그래서 이 Z의 공식이 선생님 신뢰 구간인데 왜 저 친구가 나오나요? Z의 공식이 지금 누구 이야기야? X바 이야기거든. X바 이야기니까 Z를 어떻게 만들어? X바 마이너스 X바의 평균이 뭐였어? 모집단 평균이었지? 그리고 이 분모는 뭐가 돼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죠. X바 이야기니까 X바의 평균 뭐야?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절대값 2.58 부동식 풀 줄 아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얘 곱하고 넘기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신뢰구간 공식이에요. 알지? 그걸로 하시면 통계 추정 끝납니다. 신뢰구간 틀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진짜로. 여기 통계에서는 자 34번이 그런 개념이야. X바의 평균이 뭐라고? 모집단 평균이고 34번 아까 내가 풀어보라고 한 거 있잖아 거기.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35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 이산일 경우 확률 분포표 자체가 모집단이고 이걸 여러 번 시행하면 독립 시행으로 생각하고 알았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크기가 2야. 이거 해줬지 내가. X바가 3일 확률. 무슨 말이야? 크기가 2에 2라는 건 두 번 시행을 한 거고요. 두 번 시행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1, 2, 3, 4 중에 하나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들의 평균이 얼마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인 거니까 더해서 얼마 되는 거? 6 되는 걸 찾으라고. 알았어? 이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더해서 6 되는 거. 뭐 먹겠냐? 3, 3. 맞죠? 3, 3. 두 번이니까. 얼마야? 3의 확률이 8분의 3. 8분의 3의 제곱. 또 2, 4. 이가 얼마야? 8분의 1. 4가 3분의 1.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럼 누가 서운해? 4, 2가 서운해야겠지 또.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또 있나요?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크기가 3이면 3번에서 평균. 예, 근데 이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잘 안 나와. 두 번만. 왜? 두 번만 풀어도 이 학생이 그러니까 시험에 그런 거잖아. 얘가 이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물론 계산 잘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두 번을 물어보면 되거든? 두 번 물어봤을 때 대답하면 얘는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세 번 물어보는 건 어떤 용도냐면 시간. 알지? 시간. 그런 거니까. 그럼 모르겠어. 수능 때. 근데 3인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 그리고 8문제 중에서 확률 통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문제 8개를 딱 뽑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그죠? 예. 차라리 통계 쪽에서 4점을 꼭 3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통계가 2개 나오는데 하나가 27번 하나가 뒤에 4점인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야. 근데 통계가 만약에 니네 모의고사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거 봐봐. 통계가 4점 하나 박혀 있잖아. 근데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통계 하나가 이항분포고 막 24번이야. 분산만 구하면 돼. 이러면 좀 아쉬워야 되거든. 아씨 27번에 또 뭐가 있을까 하면서 봐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36분은 똑같죠? 그죠? 이건 모집단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 걸 빨리 해결을 하고 근데 모집단 걸 해결할 때 지금 보니까 요것만 좀 이야기하고 2에 4에 x바 플러스 3이 11이다. 그지? 근데 이거는 평균은 신경 쓸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돼. 평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대로 다 나오죠? 그죠? 얘가 누구랑 똑같대?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평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정보랑 확률의 합은 얼마? 1이다. 이거 이용해서 AB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분산 구해서 V에 4에 X바 플러스 3. 진짜 개꿀이네. 이건 얼마야?
16에 V의 X바지. 근데 V의 X반은 n분의 모집단 분산인 거니까 이걸로 풀으란 얘기입니다. 알았어? 이런 거. 정규분포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정규분포 형식으로 된 거 하나만 더 보고 다음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40번 볼게요. 음료수 한 캔의 무게, 그러니까 누구의 평균 분산인지도 봐야 돼요. 음료수 한 캔의 무게가 한 캔의 무게가 평균이 150이다. 무게 X로 할게요.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할인 정규포를 따르는데 4캔씩 한 상자. 밑줄 4캔씩 한 상자. 4캔씩 한 상자. 근데 여기서의 그 무게 기준이 캔 하나 무게인가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상자의 무게인가요? 4캔의 음료수를 담은 상자의 무게잖아요. 592. 상자 무게 무시했으니까. 그러면 4캔의 합인 거네. 그지? 무게가 592 이상 얼마야? 632 이하인 건데 그럼 이 592는 4개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은 한 개당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개당 무게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야? 초등학교 몇 학년 거니? 5학년이 아니야? 4학년인가? 나누시면 하면 되죠? 그죠? 100 어렵다. 148에서 그죠? 그 다음에 158인가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쌤이 적은 것 중에. 뭘까? 일부러 빼놓은 건 아니다. 이쪽이 낫겠다. 그지? 아닌데? 아이씨 문장이 한 개당 평균 무게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X 바예요. 그죠? 오케이. X 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어떻게 보통 쓰여 있냐면 쌤은 잘 안 쓰긴 하거든. 4X 바라고 되어 있어요. 4X. 필요 없어.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캔의 무게 X면 여러분들 빨리 이걸 가지고 X 바의 분포를 그죠? 구해야겠죠? 뭡니까? 평균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분산은 4캔씩이니까 4분의 8제곱 아니면은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아예 표준 편차를 구해버리는 게 좋긴 해. 알았어? 알지?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낫긴 하거든. 얘 루트 씌우고 얘 8이랑 해서 2분의 8로 해서 4의 제곱 뭐 이렇게 가는 게 낫겠지.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Z로 바꾸면 돼요. 얘 이용해서 Z로 바꾸면 된다고. 끝나. 됐어? 네, 몇 개씩 묶었다 그러면 다 저걸로 하시면 되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일단은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요일에 확통을 할 때는 여기 확통이 끝나 있어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까? 예, 끝나 있어야 돼. 거기다 추가로 뭐 또 할 거냐면 이제 쌤이 주중에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도 숙제를 낼 건데 거기에 있는 확통을 이 시간에 수업을 할 거니까 알았지? 됐어?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공통 알았어? 지금 쌤이 저번에 수지컬 한 개랑 그 뒤에 필수 모의고사 한 회분 숙제를 냈잖아. 그지? 일단 그것도 같이 가져오는데 이번 숙제는 지금 두 반 다 월요일이랑 화요일까지
일단 삼각함수. 삼각함수까지. 알았죠? 오케이. 수원 삼각함수까지. 그리고 화목토반은 수직컬 한 개 더. 화요일이니까. 12반은 방금 낸 것까지. 됐죠? 응? 아.